안녕하세요. 오늘도 투자의 단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인데요. 어제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모니터링 했더니 너무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보완을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께 정확하고 잘 좋은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S&P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테슬라 같이 굉장히 파란불이 몇 가지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색은 굉장히 어둡고요. 특히나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은 매우 빨간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파월의 어떤 발언들, 그런 것들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쪼금 빠질 수도 있겠다.' 또는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 심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언제 그럼 쉬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8월 발언을 통해서 '아 이제 쪼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엄청난 폭락을 지금 이렇게 막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실적이 잘 나온 마이크론도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올랐던 주식들 중심으로 특히나 우리 테크주들 중심으로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AI 붐이기 때문에 AI 관련한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시게 되면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의 마켓 프라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 년이죠. 지금 보시면은 최근 마켓 프레스가 뭐 특이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일정한 수준에서 마켓 프레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50일 선을 넘는 이동평균선 50일 선을 넘는 S&P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의 수가 53.47%,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경우 200일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1%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 음 현재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하락장에 내려간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관세 전쟁 거의 마지막 끝물이었죠. 바닥에 가서는 50 일선을 넘는 종목의 수가 약 뭐 7%가 안 됐던 상황까지도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50 이상으로 회복을 한 상태고요. 이전에 잠깐 조정을 받을 뻔하다가 다시 50 이 수준에서 반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켓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5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된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50이 선 근방에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내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56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58이었죠. 그래서 쪼끔만 더 내려가면은 중립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수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 그리드 수준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잠깐 중간에 내려간다고 하면 뭐 하루 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추세가 깨지는 게 좀 명확하게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 '시장에 조정장이 찾아왔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오는 조정장이 꼭 폭락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단기간에 조금 이제 쉬어가는 형태의 조정장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폭락이 오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와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용이 둔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인들이 오는 것인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손 쓰기도 전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매크로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얼마나 이제 시장에 잠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시되 너무나 많은 공포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버린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날 때 같이 이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고러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장을 잘 모니터링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고 하시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일부 매도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심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좀 이제 어제 사실은 봤어야 되는데 이게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켓 볼래틸리티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시장에서 어 정말 큰 변동성이 있을 때, 제가 4월 관세 전장 때였죠. 요렇게 이제 크게 피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말은 어떤 시장에 어떤 좋지 않은 신호들이 사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때 한번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지금 50 일선이 예를 들면은 15.79 수준에 머물렀는데 빅스 지수는 16.24로 50 일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 일선 밑에 있을 때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쪼금 주시 조심해서 봐야 된다. 하지만 아직 수치가 이렇게 기존처럼 피크가 튀거나 하는 어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 50 일선 위로 빅스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종목을 전부 다 이렇게 매도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 매크로 경제에서 경기 침체의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시장에서 대응해 나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거나 주가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쪽집게처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지표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유할 종목들은 보유해 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손절해야 될 종목은 손절하면서 추세 어떤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보 탐욕 지수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탐욕 단계에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탐욕에서 지금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과욕으로 하나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CNN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보 탐욕 지수와 그리고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포 탐욕 지수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것들을 이게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쪼금 더 보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초이스 스탁이. 그래서 지금 탐욕 지수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욕 단계로 한 단계 떨어지는 어떤 그런 추세에 직전에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시장에서 확실한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필요는 있지만 너무 공포에 떨거나 지금 당장 뭐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으로 장으로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또 마음이 불안하시면 반드시 현금을 보유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그럼 얼마나 돼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상황, 그리고 보유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는 3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확실하게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는 약 뭐 10% 또는 5% 까지도 현금 비중을 낮출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0% 사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장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금, 즉 5% 또는 10% 까지도 보유를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5%가 남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에 모든 자산을 투자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잘 보셨고요.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 한번 해서 리포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고가 자꾸 나오네요. 네, 다음은 투자의 단서 리포트에 나와 있는 제가 오늘 리포팅했던 몇 가지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투자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한국 시간으로 25일 밤 9시 30분 GDP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같은 시간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집계되고 있고, 최초로 실업보험료를 신청한 인원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업보험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직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고용시장을 볼 수가 있고, 고용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해야 되는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GDP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2 분기 성장률 최종 수정치는 이전 보고서의 3.3% 에서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변동이 있어 가지고 예상했던 수치보다 조금 낮아지거나 쪼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서 약간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은 염두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고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밤11시 에 기준주택 판매 건수 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거래가 완료된 기존 주택, 콘도, 협동조합 등의 건물의 수를 집계하는 요 지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혹시나 여기서 또 좋게 수치가 나와 준다고 하면 시장에서 조금 반기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로서 이것들 하나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엄청 상승할 거다. 그렇게 보긴 좀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가시는 데면은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조금 시장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또 사야 되느냐?" 요런 질문을 제가 오늘 몇 개를 좀 받아 가지고 요거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지수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것들이 최근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 나왔던 것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나중에 혹시 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S&P하고 나스닥 다우 모두 다 0.3% 에서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 우리가 예정하는 테크주죠.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업종도 일부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반면에 원유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강세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온 조정이다. 지금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시장의 어떤 차트를이나 보게 되면은 계속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내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뭐 이틀 또는 3 일, 많게는 뭐 일 주일 정도, 일 주일이라고 해 봤자 5 거래일이거든요. 그 정도 이제 내린 거기 때문에 막 '추세에 꺾여서 이제는 하락장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언제쯤 살까?' 째려보고 있다가 원하는 종목들 또 이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 상황에서 조금씩 매수해 가는 또 매수 전략을 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산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긴 하는데 너무나 많은 뉴스가 그렇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파월은 자산 가격이 고평가되었다. 이건 사실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집중한 것은 아니고 연준 파월 의장은 자산의 가치가 꽤 고평가되어 보인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뭐 안 좋은 것으로 해석하면 끝도 없이 사실은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 이제 9 월에 한번 내리고 또 10월, 12월 또 내년까지도 계속 이제 금리가 내리는 사이클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쪼금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죠. 반드시 이제 내린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린다고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서 좀 실망해 하면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테크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쪼금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낙관론이 제동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나 제 코멘트는 똑같습니다. 고평가라고 쓴 그 표현 그건 경고성 시그널은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발언 뒤에는 항상 시장이 단기 조정을 겪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일일이 지금 아직 데이터를 보지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파월이 한 번씩 이제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이 쪼금씩 흔들리는 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면은 어떤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파월이 말을 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시장 충격은 쪼금 왔다.' 좀 고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이 와서 쪼금 더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쪼금 더 기다렸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하락의 어떤 추세가 멈췄을 때
모두가 이렇게 시장을 째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쪼끔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분할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좋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의 강세는 랠리의 숨고르기 국면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실체 검증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연준의 발언과 개별 지표가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뚜렷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PCE 요런 이제 물가 지표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PCE는 참고로 내일 발표가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시장의 다음 방향성을 가늠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모멘텀을 맹신하기보다 리스크 점검과 전략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와서 오셔 가지고 투자 뉴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리포팅을 사실은 많이 하고 싶지만 이제 양을 자꾸 늘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양을 늘리기보다는 좀 필요한 정보들 좀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 중심으로 리포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팅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 건데요. 일단은 TSM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좋고 또 TSMC의 주가 또한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들을 좀 해소하는 시간으로 요 리포트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점유율 약 67%로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독점 수준의 엄청난 양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첨단 공정의 비중은 74%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독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율이라든지 일단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물량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물량으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경험들이 어떤 높은 수율이라든지 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면서 다음에도 더 잘 팔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고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고 이러한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산업 패권이 일어나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로드맵은 사실 이게 뭐 칩 이름을 제가 봤을 땐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원래 이제 양산형 어떤 칩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5년 하반기에 이제 2나노 그리고 A16 이제 이거는 이제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백사이드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어 TSMC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꽤 합리적입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워낙 시장이 좋았고 또 앞으로도 시장이 좋을 거라는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보시게 되면 성장 대비 멀티플이 아직 합리적인 선이다. 그래서 어떤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온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당연히 매수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2 순위 비중으로서는 2 순위로 현재 TSMC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용어가 좀 이제 복잡해 가지고 요런 것들은 제가 용어 풀이에다 이렇게 넣어 놨으니까요. 살짝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요거 기술력 자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매크로 시장 중심으로 좀 확인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킹 알파에서 가져온 EPS 이제 성장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EPS 에스티메이트를 보면은 2025년 12월에 9.84달러, 2026년에 11.42달러, 27년에 13.97달러.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성장률이 엄청나죠. 그래서 지속해서 연평균 한 30% 정도의 매출 성장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진은 사실 지금 뭐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EPS 성장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 있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들은 뭐 환율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못 따라가서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걸 못 내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정도로 '현재 시장은 좋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패키징이 너무 중요한데요. TSMC 같은 건 AI 가속기를 HBM을 동반한 2.5D, 3D, 3D 적층이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요 패키징을 대규모로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반도체는 패키징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패키징에 대해서 다 갖추고 있다. 쉽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공정 수율이 결합한 영역인 이제 반도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사실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첨단 노드 수요와 직결되면서 가격 결정력 확보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을 어떤 셀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안 그래도 셀러스 마켓에서 더 높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서 더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환경이 좋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멀티풀은 상당히 정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쪼끔 쉬어가는 텀이기 때문에 당장 뭐 추격해서 매수를 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늦지 않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의 단서가 많은 여러분들의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앞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나아지는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